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강원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오늘 원주와 영동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춘천과 원주에서 차량을 이용한 유세 활동을 벌입니다. 시장 군수, 도의원과 시군 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유세 차량과 어깨띠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하루 강원도에서는 18개 모든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97명이 발생했습니다. 영동 지역 확진자는 강릉 146명, 속초 44명, 동해 39명, 고성 33명 등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강원도 내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03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강원 동해안 시군이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시는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간 망상과 추암, 노봉 등 6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9년 산불 피해 복구로 지난해 운영을 중단했던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해수욕장 등 2곳이 추가됐습니다. 같은 기간 삼척시도 맹방 해수욕장 등 13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개장을 준비하는 등 강원 동해안 시군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택시 통합콜 서비스인 설렘콜이 출범 반년이 지났지만 관광객들의 이용은 여전히 저조한데요. 강릉시와 택시업계가 이 설렘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버스에서 내린 관광객이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합니다. 대부분 택시 호출 앱으로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합니다. 강릉 지역 택시 통합콜 서비스인 설렘콜을 아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차를 안 가지고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이고 카카오 택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콜이나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택시업계는 강릉 지역 택시 호출 가운데 설렘콜이 평균 50%를 점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주말이면 설렘콜 이용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주민에 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렘콜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통합콜 서비스인 설렘콜을 홍보하는 것이라곤 이 작은 스티커가 전부입니다. 결국 강릉시와 택시업계가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설렘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택시 정류장 20여 곳에 설렘콜 앱 설치로 연결되는 QR코드 등이 부착됩니다. 또 택시 요금을 앱에서 자동 결제되도록 편의성도 더해질 예정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택시를 승차를 하고 가는 그 승차 이력 경로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카카오의 과도한 수수료에 맞서겠다는 강릉 택시업계의 대응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밤사이 강원도에서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에서 불이 나 산림 15,000제곱미터를 태우고 8시간 만인 오늘 아침 7시쯤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7시 반쯤에는 철원군 갈마르 동막리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 1,5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로 집중호우 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강릉시 산불 피해지에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말까지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옥계면 남양리와 왕산면, 성상면 일대 도로 비탈면 등에 훼손된 낙석 방지망을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이 반복되는 농어촌 도로 104호, 왕산면 구간 옆 비탈면에 대한 정기 점검이 실시됩니다. 삼척시에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가로등과 보안등 전멸기가 도입됩니다. 삼척시는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7월까지 가곡면 지역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 전멸기 359개를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대체하고 보안등 15개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고속도로 삼청 나들목 일대 전멸기 20개도 교체될 예정입니다. 봄 영농철을 맞아 정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농촌 일자리 알선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농업 인력 구인과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구인 대상은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일하게 됩니다. 정성구는 또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 지원하는 영농봉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 객실 출입문이 고장난 속초해변 대관람차가 엿새 만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속초시는 대관람차 운행에 이상이 없단 한국안전보건진흥원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어제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낮 속초해변 대관람차 객실 6개가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승객 20여 명이 1시간 동안 공중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접경 지역의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어제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젤공원센터에서 강원도, 경기도 접경 지역 규제 완화 공동대응 협력회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에 강릉은 20.1도로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지만 26도까지 오르면서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볕도 강하게 내리쬐 텐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되도록 실내에 머무르고 얇은 긴팔 활용해서 햇빛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영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더욱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강릉이 22.2도, 고성 21.9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동해 23도, 속초와 양양 24도, 정선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그리 높지 않을 텐데요. 오전까지는 동해 중부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은 강릉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년의 축제 강릉 단오제. 그 오랜 축제의 동반자 강릉 농악.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강릉 농악의 흥겨운 경연 무대가 강릉 단오제 현장에서 펼쳐집니다. 제39회 KBS 사장기 농악 경연대회. 이 대회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합니다.